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아스라님은 어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또 소름 끼치게 만들까요? 정말 무섭게 만들까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죠. 오? 옛날 이야기? 네. 시대가 어느 시대길래요? 시대는 이제 90년대인데, 아, 이 90년대에서 더 내려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중간에.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분은 저에게 언제나 항상 무서운 얘기보다는 항상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 저희 민속학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오, 솔직히 이분한테 나오는 무서운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민속학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랑 저랑 되게 친해지게 됐던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이분을 만나고 나서 종종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저를 되게 흐뭇하게 보신 게 자의반 타의반이긴 하지만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록하는 거. 그걸 보시면서 되게 흐뭇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조금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들으면서 친해졌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고향 설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정을 주고 있던 고향 같은 경우에는 분지였는데 그 동네 설화가 엄청 큰 이무기가 떠리를 틀고 잠을 자가지고 생긴 동네다. 이런 설화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면서 좀 속 깊은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민속학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오, 이분 말로는 자기가 대학교를 처음 입학할 당시에 선택을 했던 전공은 민속학이 아니었대요. 본인 말로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입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연세랑 대학교 입학 학번이 90년대 초였는데 뭐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학 몇 년 전에 대학생 운동이 조금 좀 많이 활발했던 시기였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배들이 전부 다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대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은 선배들이 요즘 학생들은 너무 편하다.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 다니냐. 우리는 나라를 바꿨다. 이런 약간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꼰대 문화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좀 다른 꼰대인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학교를 가기가 정말 싫었대요. 그냥 가면은 전부 다 선배들이 다 뭐 내가 몇 년 전에 사회운동을 나가갖고 뭘 했고 막 이런 말을 맨날 하니까 학교를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분이 국문학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학교를 떠나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학과에서 구비문학을 조사를 하기 위한 파견단을 모집을 한다라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구비문학이 흔히 얘기하는 구전 문학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하는 파견단을 모집을 한다. 뭐 일정이 정확하게 자기가 몇 날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시기가 길었대요. 교수님이 원래 시골 출신이셔서 상경을 하시면서 대학을 오신 거여서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도 시달릴 게 뻔하게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학교 근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 조사단에 신청을 넣어버렸대요. 신청을 넣고 그 조사 파견을 나가기 전에 교육 같은 걸 좀 받았대요.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물어봐야 되고 뭘 위주로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쭉 교육을 받고 나서 파견을 가야 되는 지역 주소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에서 이게 막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매년마다 파견단들을 보내갖고 그런 자료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장소들이 정말 굽이굽이 들어가는 산골에 있는 마을, 배 타고 떠나야 되는 섬, 이런 곳들만 남아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에 분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이미 다 조사를 마친 상태여가지고, 주소를 받았을 때 총 4곳인가 5곳 정도의 주소를 받았는데, 3곳이 진짜 깊은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었고, 네. 2곳이 섬이었대요. 그래도 이분은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그냥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고 싶은 상태였다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뭐 그때 차가 있었겠습니까? 90년대 초에 대학생. 그렇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물어물어 걸어가고 해가지고 첫 번째 마을에 도착을 했대요. 첫 번째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뭐 혹시 마을 설화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구비문학이라는 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진대요. 그 설화랑 민요랑 무가였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무가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들이나 이런 절, 스님 이런 분들이 하는 걸 갖고 물어보지 않고 설화나 이제 민요에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는데, 첫 번째 마을 설화 민요 물어보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듣고, 2번째 마을도 어찌어찌 가서 설화 민요 물어보고 되게 재밌게 듣고, 그러다가 이제 내륙에 존재하는 마지막 마을이죠. 네. 3번째 마을에 갔는데, 3번째 마을은 그 마을이 대대손손 무속인 집안이 마을을 운영하는 동네였던 거래요. 오, 마을 자체를. 마을 자체를. 네. 쉽게 얘기하면 이장이 곧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대대손손 그렇게 마을이 유지가 됐던 마을이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설화나 아니면 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문득 배운 건 있잖아요. 본인도 대학교 끽해봤자 3개월 조금 공부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운 건 있다 보니까, 혹시 그 무가나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나요? 혹시 마을 같은 데서 이제 제를 지내거나 그럴 때 뭐 하시는 특이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원래 이게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본인들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어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동네 무가도 듣고 이것저것 그 동네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듣는데, 이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대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너무 건질 게 많다 보니까 네. 교수님 말로는 한 1주일에서 2주 정도 그 동네에 머무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골 동네에 20살짜리 젊은 총각이 와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일을 시켜야죠.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노동을 대가로 정보를 하나둘씩 얻어가면서 그 동네 어르신들과 굉장히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가, 얘기했다시피 이 동네는 이장님이 무당이잖아요. 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말을 순찰을 하셨대요. 한 일주일이 지난 그 순간부터는 그 아침 시차를 본인이 같이 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대요. 뭐 무당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구전이나 그런 구비문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까지 물어보다가, 너무 깊게 물어보면은 사람이 좀 거리감이 순간적으로 확 생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와버렸대요.
이 교수님이 이쯤 되면 되게 친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던 게 혹시 지금까지 보셨던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듣기에는 되게 평범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을 듣는 그 무당 이장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뭔가 인상을 갑자기 팍 쓰시면서 그런 건 왜 물어봐? 이렇게 나오셨대요. 예. 아, 내가 선을 잘못 넘었구나. 내가 거리감을 잘못 쟀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이장님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풀어보려고 없는 애교 다 불어가면서 겨우겨우 풀었는데 그날 점심때쯤 그 이장님이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부르시더래요. 이장님 댁을 갔는데 얘기했다시피 이장님이 무당이다 보니까 이장님 댁은 곧 신당이에요. 안을 들어갔더니만 신당이 쫙 꾸며져 있고 꾸며진 신당 바로 앞에 이장님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조그맣게 술상을 이렇게 차려놓으셨대요. 그 앞에 앉아갖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이장님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네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물어봤던 내가 봤던 가장 무서운 귀신에 관련돼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운을 띄우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기를 이분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셨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을 이장님 생각하면 5, 60대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로는 그때 당시 이분이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셨었대요. 되게 젊으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님이 진짜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세대다.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뭔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갖고 사람이 없는 시골로 들어오다가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이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마을에 정착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네. 한복을 입으신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갖고 자기들을 유심히 쳐다보시다가 너희들은 괜찮아 들어와 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고 마을을 들어오게 됐대요. 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그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자기 집을 찾아왔대요.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가시고 이런 걸 매일같이 하시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짐을 싸기 시작을 하셨대요. 정신을 차려봤을 때 본인은 이미 짐을 가득 들고 그 마을에 벗어나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 마을 쪽에서 한복을 입으신 그 할아버지가 본인들한테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오더니만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오늘은 나가면 안 될 거다. 위험하다. 나가지 말고 마을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고 그날 저녁에 산을 넘기 시작을 하셨대요. 네. 산을 막 넘는데 교수님이 들었던 내용대로 표현하자면 그때 그 이장님의 영안이 처음으로 텄대요. 오. 그 산을 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어두컴컴한 숲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엄습을 하더니만 네. 그때부터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이 늘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당시 그 이장님의 아버지한테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밤에 산을 넘는 게 무섭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으셨었나 봐요. 어.
근데 아버지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굳으셨고, 이 산을 넘는 거를 잠깐 멈추고 여기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장소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더래요. 이유는 자기도 아직까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자고 있었대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을로 돌아왔고, 예. 자신을 그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걷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래에서 무속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 할아버지 댁에 들어갔을 때 마당 한가운데 흔히들 굿판하면은 북치고 장구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이 뭐 꽹과리나 이런 거 다 손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 뒤로 탈을 쓴 이상한 형체를 한 어떤 존재가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을 걷어준 그 할아버지한테 저분들은 왜 이렇게 신나서 춤을 춰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되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양아들이다 라고 하셨대요. 예? 그 말을 한 후부터 무속일을 진짜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 얘기를 해준 거지만 그렇게 손질을 하고 그날 구판을 벌일 예정이었대요. 그래갖고 아마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신나서 와서 춤추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그 할아버지 아래서 무속일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점사도 볼 수 있게 됐고, 작지만 그러니까 크게는 벌이지 못하지만 정말 작은 굿판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이때까지 얘기를 들었던 교수님이 의문점이 생기더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점사를 보기를 시작을 했다. 네. 굿판을 벌이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내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오.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수님이. 교수님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그 신내림은 그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언제 처음 받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를 딱 한번 쳐다보고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분은 현재까지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네. 의문이 생겼대요.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점사를 볼 수 있고 구판을 벌일 수 있다고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지나가던 진짜 조그만 꼬마 귀신이라도 후다닥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줬대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사람은 아니죠, 그 존재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존재들이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너무 당연했대요. 그냥 길 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옆에 지나가고 있던 어떤 존재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줬으니까. 그러던 차에 본인이 성인이 아직 되지 않았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성숙해질 나이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자신을 걷어두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의 법당을 물려받게 됐대요. 그러면은 법당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구판을 벌이는 그 풍악대라던가 그런 모든 인력들까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갖고 마을제를 지내야 될 상황이 와버린 거래요. 물론 배우긴 했대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배우긴 했지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뭐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 너머로만 보던 제사인데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를 어렸을 때 걷어주고 도와줬던 어르신의 마을이다,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을제를 지내려고 제사상을 준비를 하고 구판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자신을 너무나도 극진히 도와주던 모든 존재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등을 보이더래요. 오. 처음에 막 북소리가 나고 꽹가리가 울리고 징소리가 울리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던 그런 존재들이 그 제사 주변으로 모여들었었대요.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제사 지내면은 저분들이 날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본인이 딱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존재들이 뒤를 돌아버리더래요. 자신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네. 어떻게든 간에 마음을 돌려보려고 더 열심히 지금까지 춰본 적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춤을 췄대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로 제사가 끝났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을 도와주지 않기 시작을 하더래요. 갑자기 한순간 외면을 해버렸대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동네는 이미 본인한테만 의지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왜냐면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어르신이 돌아가기 전에 어르신을 도와주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번 삐진 적이 있대요. 삐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되돌리기 위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래요. 나도 그러면 그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간단한 음식이랑 갈아입을 옷 정도를 챙겨갔고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드렸던 그곳까지 터벅터벅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정말 정성껏 기도를 드렸대요.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터벅터벅 하면서 한 명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굳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또 뒤에서 터벅터벅 하면서 또 다른 한 명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도를 하는 내내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서는 느낌이 들었대요.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고 기도를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느꼈을 때쯤 본인 주변은 정말 수많은 존재로 가득했대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보였었대요. 그냥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만 떴는데도 그냥 땅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이 보였었대요. 아, 이분들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올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다시 오셨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이제 마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 인사를 큰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갖고 너무 힘들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쫙 펴고 그 모여있는 존재들을 딱 봤는데 전부 다 목이 없더래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모여있는 존재인데 단 한 명도 머리 위가 존재하는 게 없더래요. 다 머리가 날라가 있더래요. 그 상태로 본인이 굳어버리니까 그 존재들이 정말로 느린 걸음으로 터벅 하면서 본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사방은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고 어떻게 도망칠 장소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포에 그냥 덜덜 떨고 있었고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느꼈을 때는 몸이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방의 사람들이 자신을 누르고 있었대요. 예. 고개를 돌리면은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들만 돌아다니고 있고 진짜 미치겠더래요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성인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네. 몸만 어느 정도 성숙해진 단계였지 성인은 아니었잖아요.
울어버렸대요.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래요. 울면서 본인을 버린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무슨 사고인지 어렸을 때 본인을 두고 없어져 버린 어머니와 아버지를 울부짖으면서 불렀대요. 네. 갑자기 등 쪽부터 뭔가 해방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방에서 본인을 막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뒤쪽에서 해방감이 느껴져가지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마을을 떠날 때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을 입은 두 존재가 본인 등 뒤쪽에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쭉 걸어오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후광이 비쳐갖고 얼굴이 안 보였대요. 네. 후광이 비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도 본인은 생각을 했대요. 아, 엄마 아빠다. 저거는 내 엄마 아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방된 그 공간이 정말 딱 흔히 얘기하듯 홍해 갈라지듯이 부모님처럼 예상되는 그 존재 쪽으로 쫙 갈라져 있었대요. 터벅터벅 그쪽으로 걸어가서 맞이하려고, 본인의 부모님을 맞이하려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존재들 앞에 딱 서는 순간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왼쪽에 있던 여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조르더래요. 예. 진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더래요. 정신을 잃었대요. 눈을 떠보니까 해는 다 져 있고 아주 캄캄한 숲 한가운데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뱀이 자신의 목을 감고 있더래요. 예.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손으로 뱀을 뜯어서 던져버리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내려가자 마을로. 막 뛰어갖고 마을로 내려갔을 때 마을 입구에는 머리가 없는 존재들이 마을을 막고 있었대요. 못 들어오게. 이제 억울하더래요. 이쯤 되니까. 무섭다기보다 억울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 이거 미쳤나 진짜 이것들이 왜 나한테 그러냐. 지금까지 실컷 도와줘 놓고 친한 척 다 해놓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마을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머리가 없는 그 형체들한테. 이 자식아 왜 나를 막어? 하면서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 잠에서 깨셔갖고 하나 둘 문 밖으로 나오시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눈을 마주치면은 다 뛰어서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중 어떤 한 할머니 한 분이 네. 본인한테 돌을 던졌대요. 돌 맞으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망쳐 나왔고 사람이 없는 으쓱한 장소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둘씩 되짚어 봤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더래요, 본인은.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마을 사람들 정말 열심히 도와줬고 그리고 마을째 지낼 때 신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갖고 기도도 열심히 드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밤에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잘 순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을 뒤쪽으로 몰래 돌아갔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골목을 통해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왔대요. 담을 넘어서. 대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방 구석에 원래 자는 곳도 아니라 진짜 사람들 잘 오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진짜 몸을 웅크린 채로 숨어서 잠을 잤대요. 네.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고 그 어젯밤의 일을 비몽사몽하다 보니까 생각도 못하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대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본인을 걷어주신 할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마을 시차를 돌기 시작을 했던 거래요. 습관처럼 남아 있었대요. 자기가 맨날 같이 돌았으니까. 이게 막 새벽에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한쪽 시야가 빨개지더래요.
손으로 그쪽을 갖다 대니까 피가 흘러갖고 눈으로 흘러내려서 시야가 빨갛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 뭔가가 날라왔을 거라고 추정되는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어젯밤에 돌을 던진 그 할머니 말고 또 다른 마을 사람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마을에서 사라져라. 네가 왜 마을에 있냐 이러면서 또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 둘씩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이유도 모른 채로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다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해가 졌고 밤이 됐는데 뒤쪽에서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뒤를 돌아서 봤는데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기도터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래요. 무섭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 짓을 할지 진짜 예측조차 되지 않았대요. 숨었대요. 어차피 숲이잖아요. 산이잖아요.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숙이 숨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본인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머리가 없는 그 형체들이 천천히 마을 사람들 옆에 하나둘씩 붙더래요. 네. 붙더니만 그 마을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점점 끌고 오더래요. 자연스럽게 그 흩어져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 쪽으로 일직선으로 걸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예.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주변을 삥 둘러봤는데 다행히 도망칠 수 있는 도주로가 한 곳이 보이더래요. 그쪽으로 그냥 뛰어들어갔대요. 막 뛰는데 뒤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포 때문에 뛰다가 뒤돌아보고 막 뛰다가 또 뒤돌아보고 또 뛰다가 뒤돌아봐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뛰다가 갑자기 발 한쪽이 앞으로 내디딘 발 한쪽이 허공을 스치더래요. 예.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의 다리에 감각이 없더래요. 예. 그리고 보였던 거는 진짜 저 높은 곳에 절벽 하나가 보였대요. 뛰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 절벽 끝에 사람들이 횃불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동작을 하는 불빛들이 보였대요. 왠지 저 사람들이 내려올 것 같더래요. 본인의 발을 봤대요. 처참했대요. 네.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대요. 기었대요, 손으로. 네. 진짜 막 기어갖고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 보려고 기었는데 저 앞에서 불빛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 끝났구나. 마을 사람들이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그 불빛을 봤는데 저번 밤에 봤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두 존재가 예. 또 후광을 비치면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근데 당했잖아요, 이미 한 번. 그렇지. 이게 좋은 존재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래요. 네. 반대쪽으로 다시 기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몸을 질질 끌어가면서. 근데 몸을 어찌어찌 손의 힘만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뒤를 돌았더니만 왼쪽에 서 있던 여자 존재가 자신의 발을 밟고 있더래요. 오. 뿌리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은 안 들어가고 어떻게든 간에 계속 손으로 바닥을 미친 듯이 긁었대요. 손톱이 다 빠질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나가지진 않더래요, 몸은. 그냥 발버둥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발버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밟고 있던 느낌이 사라지고 뒤에서 비치던 빛이 싹 사라지고 나서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여기 있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착을 했대요. 본인을 진짜 많이 내려다보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의 본인을 온몸이 만신창이로 다리는 그냥 완전 부스러져 있고 손은 바닥을 어찌나 긁었는지 손가락 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데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해가 뜰 때까지 지켜봤대요. 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횃불을 든 채로. 예. 엄청 무섭더래요, 진짜. 처음엔 말도 걸어보고 비명도 질러보고 울음도 흘려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진짜 너무나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본인을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었대요. 예. 해가 딱 뜨고 본인도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한 거죠. 잠이 들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절한 것 같아요, 그거는. 눈을 딱 떴는데 본인의 몸이 일으켜 세워져 있더래요. 일으켜 세워져 있는데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보였던 풍경은 동네였대요. 오. 자신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갖고 빠져나온 동네였대요. 네. 본인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대요. 밧줄에 묶인 채로. 그리고 3일간을 본인이 묶여 있었대요. 에? 정말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본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은 채로 본인 앞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모습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묶인 채로 쳐다봤대요. 예. 3일이 됐을 무렵 또다시 밤에 아버지 옷과 어머니의 옷을 입은 그 두 존재가 본인 쪽으로 걸어오더니만 속삭이기 시작을 했대요, 이번에. 네. 쟤들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암만 본인에게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더라도 부모님조차 버린 나를,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돌봐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망설였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망설였대요. 네. 하루 기다려줄게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다음날도 여전히 묶인 채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날 저녁이 됐고 다시 그 존재가 다시 본인한테 오더래요. 본인한테 이렇게 오더니만 다시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길 바래? 다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본인한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더래요. 네. 근데 이분이 그 4일째, 묶여있는 4일째 그 하루 동안 마음의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을이다. 그냥 나만 죽고 끝나자. 약간 해탈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두 존재한테. 그 두 존재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물어보더래요. 진짜 그거면 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다시 대답을 했대요. 네, 그거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본인이 마을제를 지내고 있는 그 상태로 왔대요. 예. 그리고 본인을 등 돌리고 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래요. 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웬 진짜 너무 멋들어지게 수염을 기르신 한 어르신이 예. 본인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잘했어 라고 한마디 딱 해주고 사라지더래요. 뭐야? 그리고 나서 본인 몸이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이 춰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있던 그 존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렇게 마을제가 정말 성대하게 끝났고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본인을 너무나도 반겨주는 듯한 모습으로 마을제가 끝났고 예. 그때부터 진짜 지나가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보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래요. 예. 마을제가 끝난 그 순간 그날 저녁에 진짜 깊은 고민을 했대요. 예. 내가 겪은 게 뭘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줬던 걸까? 근데 물어볼 대상이 없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자신을 거둬들인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네. 이런 걸 물어봤을 텐데 진짜 도저히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아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스스로 정의를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한 게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건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봤던 어떠한 것보다 무서웠대요. 아, 그럼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3일간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자신의 시야에 너무나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웃으면서 뛰어노는 자신과 몇 년을 봤던 마을 사람들을 보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예.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래요. 나는 지금 상태가 다리가 아작나 있고 손에서는 피를 뚝뚝 흘리고 나무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태연하게 웃으면서 막 앞을 지나가고 그 모습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네. 본인에게 지금까지 봤던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이 나름대로 흐르면서 어떻게든 간에 저 깊은 곳에 묻어놨는데 네가 꺼내버렸다. 어허. 네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일이 기억이 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런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신이란 개념을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강신모.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강신이 맞거든요. 그렇죠. 신내림이 네.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당을 만나면 강신에 관련된 걸 물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속학이나 아니면 토속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전공을 바꾸고 있더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뭐 겪은 건 아니고 사실 들은 건데 그 들은 얘기가 좀 심각하게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야.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이 이야기 자체도 좀 듣기가 힘든 내용이었죠. 내용 자체가. 그렇죠. 어디서 막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기묘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좀 미스테리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또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사라님. 아닙니다. 네. 진짜 이게 끝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진짜 아사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종의 테스트였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사라님도 그렇고 우리 규정님들도 그렇고 일종의 그냥 어떤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저게 뭐였을까? 정확히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드랍더 기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기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해군 아시죠? 이제 배 타면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인데 해군 배에서 정말 귀신 많이 나온다는 대담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소름 돋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해군 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해군 배 안에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뭐 그런 걸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꼭 제가 이제 근무하는 부대에서는 그런 걸 보는 사람 옆에 주위에 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겪었던 일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생각보다 배 안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배를 타고 한번 떠나봅시다. 렛츠고! 드랍 더 기릿입니다. Drop the girit! 일단 이 얘기는 제가 해군 직업군인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군대 얘기는 많았는데 군함에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함을 타고 있었던 시절 당시의 얘기인데 그날이 당직날이었어요. 그리고 군함에서는 현문당직이라고 군함 입구 거기를 현문당직이라고 해요.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입구. 배 입구에서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가고 인원 체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당직인데 이제 그 당직 시간이 보통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8시부터 12시 그리고 12시 4시 4시 8시 이렇게 4시간 타임으로 돌아가고 이제 8시 12시 당직인 분은 밤 8시 12시 똑같은 시간대 이렇게 당직을 쓰고 동일 당직 시간인데 그 당시에 저희 배가 출항 훈련이 워낙 많았고 피로가 엄청 쌓여있는 상태라 가지고 제가 또 가장 힘든 4시 8시 당직이었어요. 새벽 4시 8시 당직이라 가지고 이제 거의 출항 훈련을 끝나고 입항을 해서 당직이니까 퇴근을 못하고 최대한 일찍 잠이 들어서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TV에서 진짜 사나이 해군편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이제 군함 안에 침대는 보통 3층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2층 침대가 아니라 3층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 중간 부분에 2층에 이렇게 자고 있어서 몸을 정면으로 안 보고 옆으로 틀어서 맞은편 침대를 보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피로가 많이 쌓이면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 편이에요.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 편인데 그때도 자다가 발끝에서부터 이게 또 가위가 올라오는구나 그걸 느껴서 가위를 눌린 상태로 눈을 딱 뜨게 돼요. 그때 배 안에 있는 지침 시간이면은 홍등이라고 조명이 조금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잘 때는. 그래서 좀 붉은 느낌의 조명인데 거기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옆을 보고 자고 있었는데 맞은편 침대에서 침대와 침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눈을 떴는데 누가 봐도 해군 군복 입은 남자가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붉은 불빛을 받으면서. 근데 얼굴이 누가 봐도 물에 좀 팅팅 불어있는 얼굴이잖아요. 예를 들면 목욕탕 탕 안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손가락 지문 있는 부분이 주름이 막 쭈글쭈글 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얼굴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상태로. 사람이 너무 놀래면 몸이 굳잖아요. 그 상태에서 눈만 껌뻑껌뻑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깨야 되겠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가위에서 깨요. 제가 가위를 하도 자주 눌리니까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몸을 비틀어서 항상 깨거든요. 저 가위를. 이렇게 한 방에 가위를 깨고 분명 가위에 헛것을 본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붉은색 사람이 너무 선명하니까 심장이 막 뛰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키고 그때 핸드폰 시간을 보니까 당직 근무 교대하기 한 40분? 50분 전이었어요. 다시 잠들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보통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전 당직자가 자고 있으면은 30분 전에 깨우러 와요. 그래서 15분 전쯤에 교대를 해주는데 보통 군대 안에서 교대할 때는 새벽이니까 막 씻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만 갈아입고 그냥 일찍 좀 교대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옷만 입고 담배도 피울 겸 일찍 나가게 돼요. 이제 그 배 입구 쪽으로 나가면은 배 입구 쪽 야외이기 때문에 흡연 구역과 이게 같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당직자 일찍 교대하려고 나갔는데 그 당직이 2명이서 이렇게 당직을 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은 저 같은 직업군인이고 한 명은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병이었어요. 근데 그 이병이 반신병이라고 그러죠. 약간 사고도 좀 치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유독 몇 명 다른 병들이나 저 같은 부사관들이 좀 많이 괴롭혔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다 싶은 그런 애였는데, 근데 제 직업군이 후배가 같이 당직선 입영을 엄청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치면서 막 혼을 내고 있길래, 이제 제가 가가지고 왜 새벽에 또 소리치면서 그러고 있냐, 내가 그냥 빨리 교대해 줄 테니까 발을 삭히고 좀 들어가서 자라, 너희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씻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후배가 화가 좀 가라앉았는가 심호흡을 하다가 그 이병한테 하는 말이, 그래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병한테. 예. 근데 그 이병이 하는 말이 갑자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하면은 예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 그래서 제가 그 후배랑 놀려가지고 그 이병을 쳐다보고, 다시 후배가 못 알아들었어 하니까 또 다시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알겠지 알아듣겠지 하니까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네라는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들어온 지 한 2, 3주밖에 안 된 이병이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 후배가 너무 화가 난 상태라 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둘 다 내려가라고, 당장 내려가 이렇게 하고 전 일찍 교대를 해줘요.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당직을 선 다음에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직업군이니까 당직이 끝나면 전 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제 문제 2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명을 불러가지고 담배를 같이 피면서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제 그 이병한테 물어봤는데 화는 안 내고 그냥 잔잔하게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병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조금 저희를 못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계속 괜찮다 말해봐라,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해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명을 쓸게요. 이제 그 돌하사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뒤에 군복을 입고 얼굴에 물이 퉁퉁 부른 남자가 자기 옆에서 쟤 죽여줄까? 쟤 죽여줄게. 짜증나지? 죽여줄게.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질문을 하든 그 다음번에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라고 말하면은 진짜 무슨 사단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가위에 눌려서 본 그 형체랑 똑같은 거예요, 인상 차이가. 예. 그거는 저희 후배는 못 봤고 저만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굳은 상태로 그 이병을 쳐다봤고, 이제 그 후배는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소름이 돋아서 다 쳐다보고 한참 이렇게 보기만 해요. 네. 근데 밤이 아니고 아침인데도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자 이러고 퇴근을 하려고 돌아서 그 후배는 먼저 나가고 저도 나가려고 뒤를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 이병이 뒤에서 나지막하게 도라사님 조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진짜 나지막히 말했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걔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예. 고개를 숙이고 입만. 그걸 보고 저는 아침에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도 계속 사이드미러를 봐요, 무서워서. 밝은데.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무서움을 이기고 잠이 들어요. 예. 아침에 잠이 든 거죠. 아침 9시쯤 잠이 듭니다. 근데 또 가위를 누르게 돼요. 그 상태에서 가위를 누르게 되는데 아침 일찍 가위를 눌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네. 제 방이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이었는데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옥상이랑 연결이 돼 있는 창문이라서 밖에 옥상에 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 무릎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불투명 유리예요. 옛날 집 같은 데 보면 창이 나무로 돼 있고 유리가 약간 불투명이라서 밖에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창문. 네. 그런 창문인데 제가 발을 그쪽으로 하고 눈을 뜨면 그 창문이 보이겠죠. 이제 가위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떠요. 눈을 떴는데 이제 그 옥상에서 누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서 안을 자세히 보려고 하면 눈 위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안에 자세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림자가 안쪽을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봅니다. 실루엣인데 옷은 군복이에요. 그 해군 군복. 그러고 갑자기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들더니 그 유리를 톡톡 쳐요. 예. 그러고 한 번 이러는 거예요. 한 번.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상태에서 제가 몸을 틀어요. 옆을 보면서 몸을 트는데 틀자마자 가위에 깨는데 한 4, 5초 후에 다시 눌러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가위가 눌린 거죠. 연속으로 가위를 눌리는데 이제는 눈 떠보니까 제 눈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왼쪽 다리. 이게 왜 왼쪽 다리냐면 제 머리를 누가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 서 있으면 다리가 보이잖아요. 옆으로 누우면은. 그렇죠. 근데 발이 왼발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왼쪽으로 틀었으니까. 네. 그렇게 왼쪽 다리가 보이고 그 사람은 저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쪽은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있다가 못 쳐다보고 다리만 보면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또 둘이라는 거예요. 뭐야? 예. 갑자기 또 둘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건 진짜 빨리 깨야 되겠다. 근데 밖은 밝아요. 아침이에요. 그래서 다시 몸을 틀어서 깼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 있는 형체도 어디 가고 안 보이고 이제 갔구나 싶었는데 또 근데 연속으로 가위를 계속 눌려요. 근데 또 말만 셋 이렇게 들려요. 3번 가위 눌리면 셋이라 들리는 거죠. 저는 이제 너무 소름이 돋고 이래가지고 근데 웃긴 게 그 가위를 6번까지 눌러요. 근데 눌릴 때마다 4, 5, 6 계속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몸을 틀어서 그냥 일어나 앉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딱 마지막으로 깨려고 정면으로 이렇게 딱 누워서 몸을 틀어서 가위를 깨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 기억으로는 7번째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을 정면을 보면서 가위를 눌리게 돼요. 천장을 보면서. 근데 그때 그 상태로 소름 돋았던 게 이제 홍등에 있던 군복 입었던 그 남자가 제 머리 뒤에 서 있어서 차렷 자세로 고개만 이렇게 꺾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정확하게 차렷 자세를 하면서 고개만 딱 꺾어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이 딱 마주쳐요. 그 물에 퉁퉁 불어있는 그 얼굴로. 예. 그러면서 7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 7번째는 그 남자 얼굴이고 몸이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받게 돼요. 와. 그때 홍등일 때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자세히 봤는데 이게 물이 떨어지는 느낌이 그 사람이 비를 맞아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물에 풍덩 빠졌다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눈만 깜빡거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입이 찢어지게 웃더니 몸은 차렷 자세 그대로예요. 예. 근데 그 물에 퉁퉁 불어있는 그 얼굴이 머리만 제 코앞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몸을 숙여서 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몸은 꼿꼿하게 서 있는데 머리만 내려오는 거죠. 그냥 고개만 뚝 떨어지듯이. 예, 천천히 그것도. 와. 그러면서 절 보고 하는 말이 웃으면서 넌 살려줄게. 그냥 보러만 왔어. 넌 살려주래 이러는 거예요. 살려주래? 네, 예. 넌 살려줄게. 그냥 보러만 왔어. 살려주래 이렇게. 7번이면 됐어. 갈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얘 지금 나 가지고 놀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7번이면 됐어 갈게 이러면서 웃으니까 저는 그 상태로 거의 그 생각만 하고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어요. 그 뒤로 기억 역시 잠에 들었는데 그 뒤로는 가위를 안 눌리고 눈은 떴는데 저녁에 깼죠. 네. 제가 아침에 잠이 들었으니까 이게 저녁에 그런 일 일어나는 거 하고 아침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서운 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저녁이구나 생각했는데 스치는 생각이 퇴근할 때 그 이병희 도라사님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같이 당직을 썼으니까 아직까지 전화했는데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자 생각하고 이제 저는 거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잠은 못 잤어요. 계속 또 가입 눌릴까봐 거의 알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죠. 근데 그 후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날 같이 저랑 퇴근하던 길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갑자기 소름이 똑 돋고 무서워져가지고 전 그 이병 찾았죠. 분명히 걔는 이제 배 안에 있으니까 막 찾았어요. 어디 갔냐 좀 찾아봐봐 이러면서 막 찾아서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이병이 저보고 하는 말이 살짝 웃으면서 드라바사님은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야, 와, 소름 돋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제가 건들지 말라 해서 별일은 없었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뭘 말도 안 했는데 건들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가. 제가 가입 눌렸다 봤을 때 그 형체도 저보고 건들지 말라고 살려주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건들지 말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가 그랬냐고. 네 짓이냐? 네, 네 짓이야. 네가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그 후배가 퇴근을 할 때 자기가 등에 붙여서 보냈대요. 아니, 뭐야? 이제 등에 붙여서 보내고 예. 저한테는 아무 짓 못하게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 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이제 배 안에 사무실을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막 떨리고 이래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퇴근 시간까지. 예.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서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해요. 또 전화를 했는데 밤늦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운전하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대요.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살짝 졸았대요. 퇴근길에. 예. 진짜 길게도 아니고 한 몇 초 정도 살짝 졸았는데 자기 앞에 시야가 도로에서 바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바다로 바뀌는데 자기 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시야로 바뀐다는 겁니다. 2, 3초 사이. 와. 그렇게 놀래서 핸들을 꺾었는데 원래 실제 자기 시야는 도로니까 핸들을 꺾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눈 가려버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걔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병이 그랬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상황은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남들한테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게 제가 이상한 취급 받을까봐. 안 믿어줄까봐. 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뒤로 그 이제 관심병이니까 몇몇 사람들이 좀 괴롭혔다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몇 명이 또 부상을 당해요. 훈련을 하다가 다치거나 출근을 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나거나. 예. 이제 몇 명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혼자 알고 있으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걔한테 혹시나 해서 가서 물어봐도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기만 하고. 와. 그러다가 그 이병이 일병을 달 때쯤에 전출을 가게 돼요. 전출을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일병이 전출을 가게 되자마자 아무도 안 다쳐요. 그때부터. 근데 그 후배는 좀 많이 다친 상태라서 의가사 제대를 해버리게 돼요. 예. 이제 그 일병이 정확하게 자기가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와, 그 배에서 이 사실만 저만 알고 있었고 예. 저도 그 배에서 내릴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거는 그 일병이 전출을 가고 나서 그 전출 간 곳이 제 동기가 있었던 부대거든요. 예. 근데 그 동기가 저처럼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와, 그니까 이제 이 얘기는 다음번 시점 때 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전출을 갔는데 거기 동기도 있는데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제 동기가 겪었어요. 오, 소름 끼쳐. 오, 뭐가지? 오. 네. 그래서 이 일병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시점 때 연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병이 또 어떻게 되고 그 부대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와,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물귀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으로 그렇게 썼거든요. 귀신 부리는 거 아니야? 신병이? 이랬는데 초반 때 야, 진짜네 그게. 와, 이거
겪으셨을 때 진짜 무서우셨겠네요. 진짜로.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가위를 계속 눌리긴 했는데 눈을 못 떠요. 이제 눈은 못 뜨고 한 번씩 무슨 소리는 들리기라도 하는데 눈은 절대 못 뜨고 이제 몸만 빨리 틀어서 깨려고 하죠. 야 이런 경우에 듬득이 나면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웅아비님 그때 사연 말고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이병이 네. 그냥 뭐 귀신을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무당 쪽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때요? 평소에 생활할 때 뭐 귀신을 보니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단기 썰 때 그럴 때 말한 거 말고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무당 쪽인지 솔직히 그렇게 물어보기도 좀 무서웠고 예, 아예 말 섞기 자체가 무서웠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잊고 나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렇지. 네. 상대도 하기 싫지. 예, 계속 피해 다니고. 아,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귀신을 부르니까 더 무섭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병이 저의 동기가 있는 부대 갔을 때는 더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랍더 기린님께서 이렇게 해군 실화계담을 들려주셨고 또 본인이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 세밀하게 잘 들어볼 수 있었고 다음번에 전출간 그 이병과 그리고 동기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한 게 있긴 해요. 왜 7번일까? 그쵸, 여러분들? 그거는 뭐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어떤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근데 왜 7번이냐? 그리고 그 이병은 실제로 귀신을 부린 걸까? 왜냐면 전출 가서도 동기분이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귀신은 왜 그 이병의 말을 잘 듣는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7번의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왜 귀신이 말을 잘 들을까? 도대체 그 이병이 뭐길래? 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어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배 타시거나 이제 해군 가실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